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안티-카운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착수해서 내년 초에 대충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안티-스텔스 기술은 딱 한 번 증빙됐을 뿐 최근에는 말만 무성하다. 다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인류의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의 경쟁이 더 나은 창과 방패를 낳는 논리적 모순이 스텔스 분야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제 막 창, 스텔스 전투기, 을 획득한 우리 공군도 스텔스 방패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스텔스 항공기 방어무기 개발 개념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F117 나이트호크를 1999년 3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 공습에 투입된 F117기에 1960년대에 첫 선을 보인 구식 SA-3 고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비행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과 체코제 최신 레이더와 구형 미사일을 결합한 방공망이 찰나의 순간을 잡아냈다는 설이 엇갈리지만 미국은 이후 F117을 서둘러 퇴역시키고 F-22 랩터 전투기와 F-35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시 격추된 F117의 잔해를 입수해 미국과의 스텔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4월 9일 아오모리 부근 바다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도 P-8A 해상 초계기와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데는 코소보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400 방공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하고 중국은 2014년에도 구축함의 레이더로 350km나 떨어진 미국 F-35A 전투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과장이 섞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의 노력이 집요합니다. 능동 및 수동형 레이더 개발에서 비행체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삼각 측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티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으며 무장 탑재량이 작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효용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단시일 내의 의지와 투자만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형 전투기 KF-X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플러스 여기지만 안티스텔스 기술로 KF-X가 일부 항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F-35A보다 나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과 보안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연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이와 관련된 기초용역 연구를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장거리 저피탐항체 대응 지대 공방 공유 도무기 체계, 탐지, 요격 능력 확보 방안 연구.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잡자는 게 연구 용역의 목표입니다. 공군은 연구 목적에 스텔스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까지 포함했습니다. 연공에 도달하기 전에 파악해 연공 침입 시 바로 격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공군의 연구용역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어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뿐 아니라 방패도 필요하다는 명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연구와 생산 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연구해온 기반도 없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국내 기술로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공군 발주의 연구용역 결과는 군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향후 무기체계 소요 제기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와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됩니다. 스텔스기 F-22 랩터 잡혔다. 스텔스 vs 레이더 모순 대결. 지난해 9월 24일 러시아의 한 네티즌이 인스타그램에 하늘을 날고 있는 전투기의 흑백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설명엔 러시아의 Su-35 전투기가 찍은 F-22 랩터 사진이라고 돼 있다. F-22 랩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다. 러시아 전투기가 버젓이 F-22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F-22가 탐지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역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보이는 이 네티즌은 해당 사진을 시리아에서 촬영했다고 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했다. 스텔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레이더상에서 적을 속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쉽게 풀면 레이더에 덜 걸리는 기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아예 레이더에 안 걸리게 만드는 기술로 잘못 알고 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텔스는 투명이라고 생각하는 눈치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행사에서 F-35를 가리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2017년 11월에도 F-35를 거의 투명 전투기와 같다. 보이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전투기와 싸워 이기긴 힘들다고 자랑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레이더 이외 음향열을 이용하는 탐지 수단에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항공기를 감추는 기술을 통틀어 스텔스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스텔스기도 당연히 레이더에 걸린다. 다만 레이더 피탄 면적 RCS 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아주 작은 물체 또는 허상으로 나타난다. 스텔스기가 레이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정체가 드러난다.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 2위 경우 레이더의 골프공 크기의 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진을 증거로 내세웠다. 중국 러시아의 스텔스 탐지 기술과 미국의 방패, 스텔스 기술 위 치열한 모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 인도의 군사정보 사이트 인도 국방연구소는 지난해 5월, 2018년 3월 중국령 티베트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스텔스기인 J-22. 인도 공군의 전투기 Su-30MKI 레이더에 의해 탐지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인 비렌더 싱 다노아는 J-20은 서구와 인도에서 알려지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텔스하지 않다.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아닌 일반 레이더로도 걸린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J-22 티베트에서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의 F-35I 가 시리아군의 지대공 미사일 S-200에 맞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일대의 이스라엘 F-35I 가 가동 중단됐다는 보도가 뒤이었다. 러시아 반공군 공군 위 이고르 말체프 중장은 2016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텔스 기술은 허구, 페이퍼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CCTV도 같은 해 동중국해에서 비행 중인 F-22를 탐지했다고 주장했다. 금이간 스텔스 무적 신화. 스텔스기는 무적이 아니었다.
1999년 3월 27일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미 공군의 F-117 나이트호크 1대가 격추됐다. 운과 기술, 방심이 엮어낸 결과였다. 미군의 F-117은 매번 똑같은 루트를 따라 비행했다. 세르비아군의 반공태세를 깔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세르비아군은 미군과 나토군의 통신을 도청했다. 그래서 세르비아군은 다국적군의 전투기가 언제 출격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세르비아군은 레이더를 손봐 레이더가 쓰는 전파보다 파장이 긴 전파를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23km 거리에서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 다만 탐지 거리가 짧아 17초 안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만 했다. 세르비아군은 엄청난 훈련으로 발사 준비 시간을 줄였다. 당시 F-117이 폭탄을 투하하려고 내부 무장창을 연 순간 세르비아군의 레이더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때가 스텔스기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내부 무장창을 열면 문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레이더 전파가 다 반사되기 때문이다. 세르비아군은 지대공 미사일인 SA-3 두 발을 발사해 F-117을 격추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F-117 잔해를 가져가 스텔스 기술을 연구했다는 후문이다. 스텔스기 잡는 레이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다. 패시브 레이더다. 항공기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를 잡는 레이더다. 레이더 전파를 쏴 적 항공기에 맞아 되돌아오면 이를 분석하는 액티브 레이더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패시브 레이더는 센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1983년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에서 만든 타마라 레이더가 대표적인 패시브 레이더다. 타마라 레이더는 옛 소련과 중국에도 수출됐고 미국도 입수했다고 한다. 타마라 레이더를 개발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테슬라, 현재 체코의 옴니폴은 더 업그레이드한 베라 레이더를 내놓았다. 옴니폴은 베라 레이더가 450km 안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패시브 레이더는 한계가 있다. 스텔스기가 전파 침묵, 전파를 일부러 내보내지 않을 경우를 유지하면 탐지가 힘들다. F-35는 자체 레이더를 켜지 않고 광학장비로 적을 찾거나 아군과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을 수 있다. UHF-나 VHF와 같은 장파장 레이더도 스텔스 탐지에 유용하다. 북한도 장파장 레이더를 보유하는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파장 레이더는 크기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다. 김영철 전 공군 참모차장은 지금까지 나온 스텔스 탐지 레이더들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지만 미사일을 적 스텔스기로 유도해 격추할 수는 없다며 기술의 한계 때문에 대강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텔스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의 전파가 미세하게 영향을 받는 점을 포착하는 스텔스 탐지 기술도 연구 중이다. 더 날카로워진 중국과 러시아의 창. 요즘 중국과 러시아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듯하다. 미국의 스텔스기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진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스텔스 탐지 기술에 투자를 집중했다. 중국은 3차원 장거리 레이더인 JY-26이 스텔스 탐지가 특징이라고 자랑한다. UHF 전파를 쏘는 이 레이더는 산둥 지역에서 한국 상공에 비행하고 있는 F-22를 식별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의 DW-1002는 500km 밖의 화염과 그 화염의 속도로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는 레이더다. 2017년 중국이 파리 에어쇼에서 선보인 YLC-29는 중국판 베라 패시브 레이더다. 러시아는 자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S-400 앞에선 미국의 스텔스기가 쩔쩔맨다고 강조한다. 이 미사일은 중국과 인도가 수입했고 터키도 수입하려고 한다. 러시아에 따르면 S-400V-92L6이 레이더는 150km 거리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탐지뿐만 아니라 격추도 가능하다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다. 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이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이 갑자기 서해상에 나타났다. 연합훈련을 벌인 것인가라고 한국에 문의했다. 난리가 났다. B2의 일정이 우리에게 통보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B2의 비행을 알게 된 것도 레이더가 탐지한 게 아니라 B2가 트랜스폰더, 식별장치, 위 전원을 넣었기 때문이란다. 한국은 B2가 어떤 경로를 날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심했던 당시 북한에 경고하려고 북한 상공 깊숙이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B2가 다녀간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봐 마지막에 일부러 트랜스폰더를 켠 것으로 보였다. 전직 당국자의 말이다. 이처럼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